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 2장 대칭키 암호인데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을 한번 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9번까지입니다. 따지보면 이게 이제 용어죠. 이게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그 다음 국가직 7급 4개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이걸 이제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0번이 아까 이제 역할 기반, 11번도 역할 기반. 희한하게 원래는 국가직 서울시에서는 RBAC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CMVP 12번 그냥 이대로 나왔어요. 누구나 맞췄을 거고. 그 다음이 13번 이게 뭐겠어요? 아까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죠. 이게 이런 거 전수 조사 공격 등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14번, 15번, 16번이 이제 대칭키인데 핵심입니다.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암호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냐?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딱 내리면은 내려줄게요. 그 암호 알고리즘 종류는 크게 뭐가 있어요? 대칭키, 비대칭키, 다르게는 공격키 그러잖아요. 그 다음 해시 함수가 있어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게 나오면 이것만 놓을 거예요. P박스하고 S박스 있죠. 이 개념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했죠. 지금까지. P박스가 뭐고 S박스가 뭔지 했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안 나와. 예를 들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DES가 있어. 시드가 있어. 이런 알고리즘에 내부 적용된 알고리즘 있겠죠. 시험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책에 아예 내가 넣지도 않았어요. 안 놓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RSA, 라빈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놓지만 이거는 놓을 수가 있어요. 놓은다면.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럼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 것이냐? 놓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놓습니다. 내 생각에. 원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하니까.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안 놓습니다. 이거는 또 놓을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 자체는. 이거는 놓으면 이게 놓습니다. 이거하고 관계된 거. 나중에 해줍니다. 이 생일 패러드 원래도 나왔어 이게. 그래서 내도 책에도 안 넣었어요. 나는 일부러.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넣어놨잖아. 그 나왔어 이 책이 분명히 이게. 그 내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사실 원래도. 단지 이것도 내는 안 나와서 앞으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 말에. 네. 그리고 DPL만 이게 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놓은다면. 그래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은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고 알고리즘 쪽은 내가 이렇게 다룰 테니까요. 약간의 대비해갖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칭키 그 다음 57쪽 보십시오. 이거는 암호화 복화의 동일한 키를 씁니다. 그래서 대칭키라 그러고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비밀키, 간용키 그 1번에 써놓고 여기서 이래야 돼요. 뒤에 다 설명해놨는데 딱 이야기하면 이거는 속도가 컴퓨터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속도예요. 이게. 속도가 느려서는 아무 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칭키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돼요. 근데 대칭키는 무슨 우려가 있어요? 키 뭡니까? 키 유출 뭡니까?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키 유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대칭키는. 근데 비대칭키는 키 유출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대칭키 방식이 나왔으니까 불안한 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거는 사용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리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칭키와 비대칭키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시 함수, 이거는 뭐 무결성을 이해하는 게 기본은. 원래 해시 함수는 키를 안 쓰는데, 물론 키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예. 이 해시 함수 자체는 내용을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해시 함수는 결과를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해시 함수 알죠? 7% 2는 뭡니까? 7로 하지 말고 15% 7은 27이 13, 1 되죠. 그 해시 함수는 이런 개념을 말해요. 원래 값이 15였어. 이게 메시지가 돼. 1이 뭐가 되느냐? 암호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이 내용을 갖고 15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해시 함수는 메시지를 암호문으로 만들고 암호화를 하고 암호문을 복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7급에서 비상이 거론돼서요. 근데 이제 대칭키나 비대칭키는 뭐예요?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 이제 세 가지 딱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대칭키 암호도 경제적이니까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이 대칭키 암호는 또 나누어집니다. 스트림 암호하고 블럭 암호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대칭키 암호예요. 대칭키 암호는 뭐로 나누어진다고? 예, 스트림 암호하고 블럭 암호로 나누어집니다. 그 스트림 암호는 쉽게 말하면 1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걸 말해요. 한 비트 탁 들어오면 예를 들어 스트림이 뭐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어. 어떤 메시지가 이제 하면 뭐 다 0 아니면 1로 돼 있겠죠. 0, 0, 0, 1, 0, 0. 이 메시지를 뭘 하느냐? 메시지를 암호화하려고 해요. 치프 텍스트로 암호화를 하려고 해요. 그럼 중간에 키가 필요해요. 그러면 키가 0이야. 이때 엑소와 연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같으니까 뭐가 돼요? 키가 0, 0, 헷갈려요. 0, 0, 0, 1은 이게 뭐예요?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1, 0, 1, 0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키가 하나씩 탁탁 들어요. 막 하나씩 탁탁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암호문도 평문 메시지도 하나씩 1비트 탁탁 들어요. 하나씩 탁탁탁탁. 키도 던져줍니다. 그 암호문 하나씩 딱딱 만들어져. 이게 스트림, 연속적으로 막 들어오는 스트림. 그럼 복화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키 적용해갖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실제로 영국 이런 데서 옛날에 전쟁통에 쓰였어요. 스트림 암호 이게. 그래서 스트림 암호와 블럭 암호로 나눠지는데 스트림 암호는 원래 기본은 1비트 단위로 뭘 한다고?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예. 1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거고 블럭 암호는 뭐냐? 이 적절한 크기로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다가 끊어. 블럭 단위 끊으면 1번 블럭, 2번 블럭 있겠죠. 왕창왕창 끊어서 암호화를 안 끊으면 왕창왕창 하면 되겠죠. 그게 블럭 암호라 그래요. 그래서 대칭키 암호에서 스트림 암호하고 블럭 암호는 예? 이 암호화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1비트라면 이거는 얼마가 돼요? 128비트 단위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림 암호는 반드시 1비트로만 하는 걸 스트림 암호라고 그러진 않아요. 2비트가 될 수도 있고 4비트가 될 수도 있고 8비트 이런 것도 뭐라 그런다고? 스트림 암호라 그래요.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대칭키 암호 기본 원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확산, 혼돈 이런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제 P박스하고 S박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있어요. 바로 이 P박스하고 연관되는 게 확산입니다. 그 다음에 S박스하고 연관되는 게 혼돈이에요. 놓지는 않았고, 예. 놓으면 그러면 P박스는 확산의 기능인데 이거는
그 밑에 써놨어요. 평문과 암호문의 사이를 어렵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박스는 키 발견을 어렵게 하는 거다. 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럼 이런 거 외우는 방법,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면 내가 강조할 건데, 아직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암호화의 기본 원리가 크게 5가지 정도 되는데, 확산과 혼동 기법을 쓰고, 블록 암호에서, 대칭기 암호에서, 두 번째, 아까 했으면 X와 연산을 많이 씁니다. 했습니다. 그 옆에는 참고하시오, 수학적인 거는. 그 다음 세 번째, 시프트를 씁니다. 좌측 시프트, 우측 시프트. 내부적으로. 시프트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스왑 방식을 씁니다. 스왑은 시프트하고 비슷한데 좌우측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예를 들어 놨어요. 좌측을 우측, 우측을 좌측으로 바꿉니다. 그 뭐 어떤 알고리즘에서 이걸 적용해나 그건 알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런 걸 적용. 그 다음에 분할과 결합을 합니다. 전체가 뭐 128비트예요. 그러면 64비트 나누세요. 대표적인 게 D에서 나중에 넣는데 이 방식이 분할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대칭키는 암호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독을 잘 못하게 하도록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P박스는 뭐라고? 이제 궁금하니까 알아야 돼. 이 전치의 방식, 전치 암호예요. S박스 그럼 대치 암호잖아요. 그 P박스는 그 뭐 책이 쓰니까 더 학대 축소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제 있죠. 평문 뭐 오늘 밤 자정에 적군을 공격하라 이걸 암호한다. 그랬을 때 5글자로 블록 하는 걸 그 밑에 풀입니다. 그럼 오늘 평문에 오늘 밤 자정에 적군을 공격하라 끝에 뒤에 뭐가 있어요? 보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가짜 문자 채웁니다. 왜냐하면 5개씩 딱딱 끊다 보면 끝에는 마지막 블록은 딱 5글자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짜 문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암호문은 화살표 보면 돼요. 첫 번째 오자가 어디가 있어요? 암호문에서는 가장 끝에 가 있죠. 두 번째 널이 어디가 있어요? 첫 번째 가 있죠. 그걸 이제 수로 적으면은 1번이 5로 가 있고 2번이 1로 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키가 돼요. 따져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을 바꿨어요. 우리는 그 P박스는 크게 축소, 확장, 그 다음에 단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평문 블럭이 5글자면은 암호문도 5글자로 되는 거 똑같죠? 단순. 근데 평문이 5개인데 암호문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축소. 확대될 수가 있겠죠. 확장. 그 뒤에서 하고. 그래서 그 풀이에서 그 밑에 1번 암호화 과정에서 뭐 첫 번째가 5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1번째로 가고 그걸 암호화해가 뭐 키 써놓은 거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예. 뭐 이래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건 딱 읽어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61쪽에 3번 보십시오. 단순 P박스 보십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 수학 문제로 오면 이제 이 P박스든 이제 수학적인 거는 역함수 말이 나와요. 역함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역함수는 뭐 f에 마이너스 1x 이렇게 수학적으로 씁니다. 그럴 때 역함수는 어떤 이 a, b, c가 있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바뀌어서 뭔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게 a, b, c가 다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역함수라 그래요. 그 책 보십시오. 61쪽에 3번에 역함수에 보면 a, b, c가 어떤 함수 f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1, 2,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1, 2, 3은 그 역함수에 의해서 다시 뭐로 바뀌는 거죠? a, b, c로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단순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곡에 그대로 가고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축소하고 확장 보십시오. 이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개가 2개가 되고 축소. 예를 들어 3개가 5개로 바뀌는 건 확장.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요. 시험에서 놓을 수 있는 거는 P박스는 크게 단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축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주 쉬워. 근데 단순 P박스는 역함수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고 이게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알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처럼 복잡하게 이걸 몰라도 되겠죠. 그 정도 알아놓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 암호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역함수가 있고 단순히 막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예. 간접적으로도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안 놓으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놓자 그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할 테니까요. 62쪽에 S박스 보십시오. S박스는 뭐하고 관계된다고? 대치 암호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S박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했을게요. S박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대치하는 방식, 대치 암호의 방식이에요. 그럼 S박스도 다 있어요, 이게. 단순, 축소, 확대 다 존재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럼 외울 게 없어. 똑같으니까. P박스나 S박스나 원래가 5개로 될 수 있지만 5개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몇 개로 될 수 있다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지수가. 그게 P박스든 S박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가능하다. 62쪽 보십시오. 대치 암호와 S박스 해서 1번, 2번, 3번 보십시오. S박스도 뭡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S박스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S박스예요. 축소 확대가 아니고. 그게 이제 왼편이 그래 이제 치안에서는 달라 그러니까 3비트 이제 S박스로 이야기합니다. S박스에서 3비트는 어떻게 돼요? 아까 3비트는 2의 3성이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S박스에서 대치의 원리에서는 3비트를 암호화를 한다면은 3비트는 몇 가지? 8가지의 대치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보십시오. 역함수를 가지는 S박스 테이블 해갖고 3비트가 우리가 카르노 맵처럼 말이죠. 3비트니까 이렇게 나눠갖고 0, 1 하고 여기는 00, 01, 10, 11 이렇게 나눴을 뿐이에요. 이 카르노 맵이 아니에요. 카르노 맵에 카맵에서 여기 뭘 썼습니까? 11을 썼죠. 그거 똑같아요. 그럴 때 그대로 하면은 000을 여기 뭘 써놨어요? 하나만 쓸게요. 0, 11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3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게 이 8가지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밑에 테이블에서 3비트가 입력됐을 때 3비트가 출력될 수 있다. 예. 단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N편을 잘 보십시오. 00, 그 밑에서 나서요. 000이면은 원래 이 메시지가 000이야. 000의 출력 결과가 뭐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000이면 뭐가 나왔다고? 001로 이걸 어떻게 써줄까? 이 메시지에 평문이에요. 이게 치프 암호문이에요. 이게. 예? 그럼 여기 암호가 된 거잖아. 이런 걸로 하나가 8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되겠죠? 그럼 요걸 복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011의 암호문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000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쓸게요. 요거를 예? 여기서 복화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0, 0, 0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적용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요게 요렇게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게 복화 과정이잖아요. 요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요 테이블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해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걸 해주는 거는 0, 요게 0 뭐예요? 0, 1, 1일 때는 뭐가 나야 돼요? 0, 0, 0이 돼야 되잖아. 요렇게 테이블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0, 1, 1은 뭐가 됐다고? 0, 0, 0으로 넣으면 복화가 된 거잖아. 요런 테이블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S박스는 대치의 원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대치될 수 있는 가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암호화를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고 복화를 위한 뭐가 테이블이 필요하겠어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편은 거밋 써놨어요. 좌측 테이블은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다면 우측 테이블은 어떻게 돼요? 복호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럼 이거는 내려면 이걸 다 줘야 돼요. 그럼 내 생각에 이 테이블을 줘놓고 이걸 찾으라 갖고 밖에 안 돼. 그건 내 생각에 시험에 안 놓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하자, 이거죠. 생각만. 이게 이해하는데, S박스가 뭐고, P박스가 뭐고, 역함수가 뭐고, 단순에는 역함수가 있고, 축소나 확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만 더 끝낼 테니까 63쪽 보십시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안 한 상태에서 시험에 놓는 이 대칭키 암호 구조는 크게 페이스텔 구조하고 SPN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이 대칭키 암호는 크게는 세 가지. 페이스텔 구조, SPN 구조, 기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이 프로조한 책에서는 이 SPN 구조를 SPN이라는 거고, 난 페이스텔 구조 이렇게 해요.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올려서 나왔잖아요.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칭키 암호 구조는 크게 이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데 잘 나와 이게. 페이스텔 구조가 있고 뭐가 있다고? SPN 구조가 있고 뭐가 있다고? 기타 구조가 있어. 이걸 안 쓰는 구조. 그러면 페이스텔 구조는 뭐고 SPN 구조는 뭐냐? 이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페이스텔 구조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 점 특징에 뭐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 요소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동그라미 줄십시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P박스는 어떻게 돼요? 축소 확대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텔 구조에서는. 근데 밑에 SPN 구조를 보십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 요소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에. 예.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페이스텔 구조는 암호화 및 복화 알고리즘이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그 밑에 SPN 구조는 뭐예요? 두 번째 점. 암호화 복화 알고리즘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옛날에 DES가 있을 때 너무나 잘 DES합니다. DES는 페이스텔 구조의 암호입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이걸 좀 보안 강도를 높인 게 뭐예요? 좋다는 뜻은 AES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미국에서 만든 거. 이거는 SPN 구조예요. 내가 이런 걸 이제 외우는 방법을 내가 나중에 제시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해됐죠? 그냥 우리가 대치, P박스, 축소, 확대, 몰랐어. 모르면서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막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 이게. 그럼 잘 안 외워질 거 아니야? 그걸 뭡니까? 이해할 정도의 개념은 가지자. P박스, 축소니, 확대니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잘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는 63조 대칭기 암호부터 페이스텔 SPN 이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기하고 해시 함수 설명할 테니 거기까지 공부를 좀 하고 오십시오. 오고 다음 주 휴식입니다. 그래 휴강창 추석이잖아요. 그래 아시고 다음 주 오지 말고 그 다음 주 오십시오. 예?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일단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은 카페에서 질문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뜨십시오.